안녕하세요. 디딤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제활동의 순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요 좀 더 알아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경제 주체가 있죠. 그리고 경제 주체가 있고 여기서 실선은 바로 실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실물이라는 거는 어떤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 이런 실물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또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팔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화폐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표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재화 서비스가 이게 생산물이라고 그랬죠?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서 생산물 시장에 제공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산물 시장에서 그런 기업이 만든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게는 생산물 재화 구입을 그 재화 서비스를 구입한 대가로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해요.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그쵸? 소비가 되는 거죠. 요 과정이 바로 소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바로 재화 생산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판매 수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매 수입을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가게가 제공한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 요소를 제공받게 되겠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또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제공하면은 바로 가게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소득을 올리게 되고 그 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정부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자, 공공 서비스를 가게와 기업에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기업과 가게로부터 걷어들이고, 그런 걸 가지고 가게와 기업이 좀 더 경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그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생산물 시장, 재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토지,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생산의 과정이 되겠고 우리가 경제 활동으로 얘기하면 경제 활동이란 말 나오면은 생산, 분배, 소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생산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여기서는 그쵸? 여기서는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기업이 생산 요소를 제공받은 대가로 대가란 말과 밀접한 관련 있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바로 분배란 말이죠. 분배. 그래서 임금 지대 이자를 받는 요 과정은 분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안에서도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으로 희소성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의 개념이 뭐고, 그리고 희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희귀성이 뭔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희소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희소성의 개념이 뭘까요? 희소성. 희소성과 희귀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희소성과 희귀성. 자,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자, 희소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바로 희소성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 상대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상대적이라는 말.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 희소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수가 적어도 희소할 수 있지만은 많아도 희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디에 어느 지역 사람들이 100개의 바나나를 사 먹는데 그 바나나가 만약에 어 사람들이 100개가 생산되는데 그 사람들이 100개 이상 더 만약에 필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나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소한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경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자, 그 희소성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에 맞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희소성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희소성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커질수록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희소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희소성과 희귀성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비슷한 말 같은데 경제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희소성이 되겠고, 희귀성이라는 말은 그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거, 이게 희귀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원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거. 희소성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이 부족할 때도 희소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양이 많아도 희소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 희귀성은 어, 절대적인 양이 적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물건을 절대적인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 희귀한 그 재화는 희소성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내용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소성의 유무에 따른 재화의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좀 더 심화된 학습이 되겠습니다.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서 재화는 무상재와 경제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상재는 자유재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인간의 욕구보다 많이 존재해서 무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바로 무상재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재는 인간의 욕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존재한다는 거.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 현재 있는 것보다. 그럴 때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거를 경제재라고 얘기합니다. 무상재와 경제재로 나누고, 그러니까 무상재는 희소성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희소성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가격대 보면은 자, 그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사회에 이만큼 공급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요밖에 없죠. 지금. 그러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과 수요 곡선이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그렇죠. 요 점에서 요만큼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여기에서 바로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재는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그다음에 무상재는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급 곡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 많이 존재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경제재는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소성을 가진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반면 무상재는 예를 들면 공기 같은 거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양보다 그 존재량이 훨씬 많아서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바로 무상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희소성의 문제 때문에 바로 경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경제 문제는 희소성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이 있죠.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효율성입니다. 최소 같은 비용이면 같은 비용은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은 효용이나 같은 이윤이면은 비용을 최소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효율성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평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배 상태라고 했는데 어떤 공평하게 어떤 분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을 잘 보고, 자, 이런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바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걸 선택하는 문제가 되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는 생산 방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그 생산물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제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경제 문제가 생산물의 결정, 생산 방법을 결정하고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얘기한 그 세 가지 경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죠. 자, 요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